예,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사모펀드 펀드 매니저 상을 수상하신 이한영 DS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님, 주식운용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이제 올해 증시를 좀 전망해보고 그리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연초에는 올해 증시 전망 어떻게 하셨나요? 연초는 강세장을 계속 전망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하나 걱정했던 게 올해 3월, 4월부터는 기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구간. 네, 그때는 사실 뭐 글로벌 올스톱이었기 때문에 락다운 걸려 있고 나서 공장이 못 돌아갔던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2020년 3월, 4월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매출이나 수출은 되게 좋아 보일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요인, 그다음에 물가 요인 두 가지가 싸우게 될 텐데 2019년, 2020년은 계속 금리를 낮춰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거죠. 어차피 정책은 무조건 제로금리가 간다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받고 추가적으로 뭐 AIT, 뭐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추가적인 지원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계속 빠지던 걸 정책적으로 막아줘서 경기가 또 예상치 못하게 좋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기저 효과 때문에 유가가 높아 보일 거고 물가도 금리도 높아 보이면 사실 물가 요인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연중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는 3월, 4월 정도에 발생할 인플레이션 우려. 예, 그거는 이제 걱정이 된다. 근데 경기 요인과 실적 요인이 이걸 이겨버리면 시장은 큰 변화 없이 갈 거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올 연초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한 3, 4월 정도 조심만 좀 하면 사실 장중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실적 추세를 확인하고 가면서 상반기 때 뭐 3천 중후반, 뭐 중반 정도 하반기 때는 또 이제 3천 중후반, 4천 언저리까지 이런 레벨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죠. 3,200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와버렸고. 저 무슨 막 애플카, 그다음에 뭐 LG전자 저 MC 사업부 매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왕창 겹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그냥 쫙쫙쫙 가니까 지수 자체가 그냥 빨리 올라간 그런 국면이었죠. 사실 작년에 9월, 10월이 시장이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억눌렀었는데 하나는 11월에 미국 대선, 12월에 한국 대주주 양도세 이슈 두 가지였는데 이게 10월 말에 순서적으로 후단에 있던 대주주 양도세가 먼저 해결되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대선이 딱 하면서 한 번에 끝나버렸죠. 이제 발목 잡을 이슈 없이 그때부터 또 플러스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각종 모멘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두 달 동안 억눌렸어야 될 악재가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의 대장주에 대한 수주가 붙고 거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외단의 종목들도 막 수주 모멘텀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완전 미친 듯이 맞아요. 예, 뿜어버렸죠. 근데 이제 이게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실적 좋은데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수주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이제 붙어주니까 이건 또 밸류에이션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시총 상위주들이 전부 이런 모양새로 튀어보이기 시작하니까 지수는 당연히 빠질 일 없이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다. 3,200을 넘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물가의 리스크가 좀 약간 인플레 우려가 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3,200까지 다이렉트 너무 빨리 가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마침 또 3,200선을 잘 보면 이제 시머스 포워드 EPS,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12개월 뒤에 주가의 순이익이죠. 그게 반영된 거네? 라는 생각을 좀 해버린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랐다. 그리고 1년치를 한 번에 땡겼으니까 이 당연한 이제 이격 조정이 들어가는 과정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3,200이 2,970 얼마까지는 잠깐 3,000을 깼었죠. 그러고 다시 또 3,000은 그대로 지키면서 꾸역꾸역 지금 이제 3,160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버티고 있는데 속도전에서 되게 빠르게 한번 올랐고 실적이 이걸 증명할 거다라고 믿고 왔던 그 레벨까지는 왔다. 근데 이제 너무 빨랐기 때문에 1월 1일인데 12개월 걸 다 땡겼으니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구정 때까지는 약간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면서 근데 또 여기서 주도주는 안 죽고 계속 순환매를 도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에 가기 위한 수급의 그 바뀜 그다음에 힘의 응축 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과정
약간 요 정도로 지금 상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상반기 3,500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실적이 추정되는 레벨들이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건드리지 않고 요 정도의 실적이면 뭐 6개월치 봤을 때 이 정도 레벨까지는 단순히 산수로 산수 곱하기 했을 때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도 하반기 실적이 안 무너지고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또 6월부터는 2022년 걸 땡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같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가면 소위 말해서 1년의 구간이 지금은 여기인데 가면서 확인되는 실적의 추세가 꺾는 게 아니라 위로 간다면 사실 EPS만 다 땡겨도 레벨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상향 추세, 그다음에 연중으로는 3,000에서 4,000 사이 레벨에서 놓을 건데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재평가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스탠스로 시장을 봤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국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설 연휴에도 좀 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라던가 홍콩 또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옆으로 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지수를 반영시켜 놓고 그 과정에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지나고 싶었던 그런 과정이 벌어졌던 거고, 근데 그 과정이 벌어지면서 이게 기스나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우상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포기하지 않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봤을 때, 그다음에 동종 업종의 해외 업체들을 봤을 때도 되게 강하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고 있어서 시장이 3천이 안 무너지면서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건 그 희망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전에서 한번 먼저 1월 달에 글로벌이 제일 셌던 건 사실 한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제일 셌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격도 조정은 조금은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고 이게 비자발적인 매도가 좀 있었죠. 연기금 기간 때문에 그게 같이 얽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세게 오를 때 큰 자금들은 뭐 사실 조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얽히다 보니까 조금 눌러졌던 거. 이게 눌러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한 번에 치고 나가야 될 힘을 더 기다리게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얽혔던 게 이제 1월 말 2월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빠져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벌써 YTD로 보면 10% 오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보다 좀 덜 올랐던 이제 다른 나라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막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전에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던 이제 그 김동주 그 대표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올린 동영상에 보면은 그 스탠리 드러큰밀러라고 하여튼 뭐 헤지펀드 매니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을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뭐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지금 되는 산업들을 잘 보면 뭐 빵이든 뭐 한국에서는 BBIG든 그 산업을 보면 뭐 반도체 세계 1등은 사실 한국이고 2차 전지 배터리도 뭐 LG와 뭐 SDI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1, 2, 3 쫙 포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도 뭐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뭐 이런 대기업들이 또 글로벌 점유율 1, 2등을 또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산업을 찾아봤는데 그게 하필 또 한국 기업들. 근데 그냥 우연히 된 건 사실 아니고 10년, 20년을 준비해오던 것들이 지금 결과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거의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빡 당겨진.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했나? 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기업들이 확실히 좋네. 그리고 저희가 주식이 될 때는 성장기냐 성숙기냐에서 사실 주식의 그로스가 성장기 때 이게 수익률이 확실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익도 급하게 올라주니까. 근데 그 산업들이 이제 시작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펀더멘탈적으로도 좋다. 근데 과거에 최근 한 1, 2년 보여줬던 무역 분쟁도 그랬고 연준의 정책도 그랬고 달러 강세 중심의 환경이었는데 그게 19년부터는 좀 바뀌었죠. 이제 무역 분쟁도 완화되고 금리도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달러 자산으로 돈이 퍼질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 2020년도에도 연초에는 중국이랑 한국이 세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또 회복되는 과정인데 전체 긴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여전히 약달러 환경이 좀 유효한 상황에서 이런 신산업이 벌어지니까 한국이 확실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잠재돼 있는 네. 이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죠. 사실 네. 정책 금리는 지금 이제 안 올리고 있지만 네.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네.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붉어질 텐데 네. 사실 과거의 그 지수 흐름을 보면 또 네. 계속 누르면서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장이 왜 이렇게 좋냐라고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모든 게 공급 조절 사이클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급 인플레였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산업에 대해서 공급을 계속 축소시키면서 이게 가격을 그래도 유지시키게 만드는 수급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지금 사이클을 보시면 신산업도 신산업인데 원래 구경제 그 산업재 그 사이클들도 보면 지금은 수요 사이클입니다. 수요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수요 사이클이 한 번에 붙어버리면 어디까지 갈지 사실 모르는 게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의 각종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래된 산업인데 무슨 수요야 공급 조절이 필요하지 였지만 이미 공급 조절은 10년 동안 해오고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집에서 플라스틱 소비량 엄청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전도 계속 쓰다 보면 아니면 자동차도 계속 이렇게 새롭게 바뀌다 보면 철강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런 유들을 잘 보시면 확실하게 왜 화학주가 요즘에 오르고 철강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든 군산업이든 수요가 있고 그 수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단기로 짧은 장은 아니고요. 이게 좀 몇 년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보셨던 4차 산업, BBIG 각종 그 성장 산업은 주도력을 잃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가는 와중에 최근 한 1년 보시면 가다가도 이 섹터들이 쉴 때가 있거든요. 쉴 때는 이런 구경제 산업들이 그 짧은 구간들을 계속 메이크업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건 추세적으로 가고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짧은 트레이딩을 계속 섞어주면 사실 매니저들은 사실 그걸 좀 해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가분들도 장기 투자할 종목들 정하시고 아니면 차화정 때 정말 내가 너무 잘했어 하시는 분들은 원래 아시던 그 주식들을 짧게 섞어주시면 사실 괜찮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